예, 안녕하십니까. SPH 빅데이터 팀 이승재 차장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저희 SPH 빅데이터 팀에서 진행했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태블로 대시보드입니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주로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했던 내용 중 그 공공 및 지자체에서 했던 대시보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남양주시에서 진행했고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생생시민소리 시스템이라는 여론 동향 분석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그 소방 구조 활동 현황 대시보드와 수원시 치안 현황 대시보드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통계 현황 대시보드고요. 인구 종합 현황 대시보드와 테마별 인구 현황 대시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남양주시 여론 동향 분석 사례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생생시민소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여론을 민원, 소셜활동, 뉴스로 나누어서 플랫폼으로 구축해 현재 시민들의 관심도 및 지자체의 개선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프로젝트입니다. 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페, 국민신문고, 민원콜센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각각 수집한 후에 AI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석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태블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로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제 사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생생시민소리와 관련된 간단한 소개 영상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생생시민소리인 이유는 소셜 활동에서 생성되는 여론이 민원으로 접수되기 전 빠르게 캐치하여 원활한 시정활동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SNS에 등록된 글들을 수집 후에 AI 기반으로 등록된 글이 민원이냐, 일상이냐, 광고냐를 별도 분류를 하였고 이후 남양주시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민원 카테고리로 변환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작업은 실제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의 편의를 위해 수집, 분석, 시각화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신문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고는 북을 치며 억울한 사연을 알리는 등 직접 고발 및 탄원 역할을 하는 시설로 이는 현대까지 이어져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민원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신문고나 민원 콜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단순 불만에 대한 내용이고 사후 처리 용도로 한정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불평, 불만, 사고 처리와 같은 부정적 여론 외에도 실질적인 주민들의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SNS, 뉴스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매일 수기로 채널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비비즈에서는 시민의 소리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통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론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생생시민소리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생생시민소리는 국민신문고나 전자민원 같은 민원 채널, SNS 그리고 각종 언론 주민 커뮤니티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생생시민소리 플랫폼은 수집, 전처리 및 덕득, 분석, 시각화,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SNS, 뉴스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민원과 여론 데이터 수집, 수집된 게시물 중 민원성 게시물과 일상, 홍보성 게시물을 분류하는 전처리 및 적재, 키워드 분석, 시계열 분석, 네트워크 분석, 빈도수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분석, 언론, SNS, 민원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 단위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생생시민소리 기능을 확인해볼까요? 먼저 뉴스 분석 대시보드입니다. 뉴스 분석 대시보드는 분야별 최근 뉴스와 빈출 키워드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최근 뉴스를 클릭하면 매일 새벽 비카인드 API를 통해 우리 지역과 관련하여 어떤 분야의 뉴스가 많이 발행되는지 확인하고 최근 뉴스를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출 키워드 뉴스에서는 관련 수에서 나온 키워드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로 카테고리별 빈출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키워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크롤링한 공개 게시글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빈술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가 현재 민원 카테고리 중 어떤 카테고리와 관련된 게시글을 출연했는지, 어떤 문장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카테고리의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는지 카테고리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하여 특정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는 연관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를 선택하고 뉴스 탭을 클릭하면 지역명과 키워드를 검색어로 언론 포털에 검색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분석입니다. 민원 분석 메뉴에서는 국민신문고와 민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황만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현황에서는 들어오는 민원의 비율과 건수, 발생 추이와 포함 키워드 분석 결과를,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의 읍면동별 민원 현황과 민원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의 생생시민소리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UI/UX 디자인으로 가시성 및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웹 서비스 기반으로 설계되어 사용자 접근 권한 및 그룹 관리, 관리자 기능을 지원하여 데이터 보안과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사용기기에 따라 반응형으로 동작하여 모바일, 웹, 태블릿 PC와 같이 다양한 기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시민 여론 수집은 오프라인 기반의 지역 주민의 의견 또는 인터넷 민원을 수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생생시민소리 서비스는 민원뿐 아니라 SNS 및 뉴스 포털을 통해 투입된 여론을 병행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카테고리의 시민 여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남양주 생생시민소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 판단 및 앞으로의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SKH의 데이터 컨설팅 전문 브랜드 비비즈는 데이터 수집 및 비비 구매부터 분석,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합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비비즈 팀을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실제 진행했던 뉴스, 여론, 민원, 그리고 영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셀프 BI라고 불리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분석 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화면인 분야별 최근 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엑셀 리포트와 다르게 기간을 검색할 수 있고요. 최근 전일, 최근 7일, 1개월, 1년 등의 같은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달력 컨트롤을 통해서 시작일부터 종료일을 선택한 검색 조건을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검색한 결과가 아래 태블로 차트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언론 분야 순위별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와 관련된 카테고리 분류인데 파이 차트와 하단 테이블을 통해 어떤 분야의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역 지자체에서 나오게 있는 뉴스의 경우에는 주로 지역이나 일반의 카테고리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해당 뉴스를 별도 AI 분석을 통해서 이게 사회냐, 경제냐, 생활문화, 정치, IT 과학인지 별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쳐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스 건수 추이 차트입니다. 뉴스 건수 추이 차트를 통해 검색 기간별로 어떤 분야의 뉴스가 노출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최근 뉴스 리스트는 제목만 보이고 있지만 우측에 돋보기 아이템을 누르게 되면 해당 뉴스의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뉴스에서 언급되는 키워드 역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키워드 랭킹과 키워드 클라우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키워드 클라우드 차트를 통해 키워드와 건수로만 표현되는 단순한 차트를 좀 더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뉴스의 카테고리별로 어떠한 키워드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남양주시에서 당시 가장 많이 공을 들였던 여론 분석 화면입니다. 여론 분석의 경우 SNS에서 노출되는 남양주시와 관련된 글들을 크롤링하였고 AI 분석 기법을 통해 광고, 일상, 민원글로 분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하면서 민원글은 당연히 부정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민원으로 수집되기 전 여론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과 중립적인 내용도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주로 남양주시의 정책적인 활동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글들이 주로 많이 보였고요. 중립적인 내용의 경우 놓칠 수 있는 지원 항목이나 정책 등에 대한 공유를 서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대 심리와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GTX 연장이나 8호선 연장 등과 같은 생활 편의와 관련된 기대 심리와 같은 글들이 올라오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감정 분석을 통해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어진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긍정, 부정, 중립 저 차트 자체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에 실제 클릭한 부정의 경우 부정으로 수집된 글에 원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글의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태블로를 이용해서 단순히 시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 링크 연결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성을 증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뉴스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이를 순위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의 키워드를 클릭 시 실제 SNS에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게 이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인데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링크를 통해 해당 글의 원문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키워드가 어떤 문장에서 노출이 되는지 또 별도의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만들었던 기능 중에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상, 광고, 민원글로 분리를 했다. 하지만 민원글을 다시 한번 카테고리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축, 주택, 경제산업, 환경보건, 위생, 기타, 복지, 교육, 문화, 체육, 주차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요. 남양주시에서는 각각의 중요성에 맞춰 도로교통, 도시건축, 주택, 경제산업 등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게 표현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표기된 거 밑에 조금 흐리지만 주차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원래 도로, 교통, 주차는 하나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진행했을 당시에 남양주시의 가장 부정적인 여론으로 올라왔던 글들은 주차난이었습니다. 불법 주차, 주차난, 카페거리의 자체 주차난들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그렇기에 저희는 도로교통과 주차를 분리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글씨 크기 자체가 도로교통이 더 커 보이고 주차가 작게 보이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 현재 1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민원의 수가 많을수록 글씨가 커지게 되는데요. 주차에 대한 민원 수가 1년이 지난 후에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8호선 연장, GTX, 경춘선 등과 같은 이제 민원이라기보다는 기대심리, 연장해달라라는 글들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춘선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경춘선과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네트워크 차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차트에서는 별내역, 분당선, 8호선, 왕숙, 연장, 신설 등과 같이 키워드로 봤을 때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지하철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것을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민원콜센터입니다. 민원콜센터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이제 실제 민원의 처리 내용과 방법을 이제 보고 싶어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카테고리 역시 민원콜센터와 국민신문고 각각 다르게 분류되는 카테고리를 남양주시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차트를 구성해서 어떤 카테고리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차트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실제 주차 자체가 많이 줄어서 지역 평균 256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차 자체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화도읍이다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어느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냐면은 시의원분들이 많이 보세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에 어떤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어떤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지 그래서 시의원분들이 많이 보시고 의견도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고와 민원콜센터 각각 어떠한 채널별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검색 조건을 추가하였고요. 또한 채널별로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역별 민원 건수와 맵으로 구성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단에 첫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카테고리별 민원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키워드 특정 지역의 카테고리에 어떤 키워드가 많이 발생하는지도 볼 수 있는 키워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얘는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차트가 아니라 화도읍을 클릭했을 때 화도읍의 4번에 보이는 지역별 민원 분야 비율이 바뀌게 되고요. 키워드 역시 화도읍에서 노출되는 키워드가 노출이 됩니다. 이후에 지역별 민원 분야 비율에 있는 주차 카테고리를 누르게 되면 화도읍의 주차에 해당하는 키워드 클라우드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지금 보여드릴 화면이 남양주시 생생시민소리에서 태블로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로 셀프 BI인데요. 셀프 BI란 데이터만 있다면 바로 보고서의 형태나 다양한 시각화가 가능한 차트 형태로 바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이나 지자체에서 생생시민소리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선정, 두 번째는 예산 선정, 세 번째는 사업 계획서 작성, 네 번째는 공개 입찰, 다섯 번째 제안업체 선정, 여섯 번째 착수 보고서, 일곱 번째 중간 보고, 여덟 번째 결과 보고. 결과 보고 이후에 행정감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후에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별도 유지 보수를 계약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또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또한 원하는 차트를 바로 바꿀 수 있냐, 웹베이스로 개발을 했을 때 개발 회사 업체 용역회사에 다시 요청을 하고 용역회사는 이게 며칠이 걸립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다시 결과가 반영될 때까지 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는 앞서 보셨던 차트보다 검색 조건이나 필터 조건이 조금 빠져 있다 뿐이지 데이터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가독성 있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남양주시 공무원분들이 직접 만든 태블로 차트예요.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차트의 형태로 바로 만들 수가 있고 요 차트, 요 대시보드 역시 바로 외부 노출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만들어 놓은 보고서는 월 단위로도 매번 사용이 가능하고요. 차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만 교체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태블로 퍼블릭을 통해 웹사이트에 게시도 가능하며 업무 담당자 간 대시보드로 공유하여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수정해서 다시 레포트를 만드는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두 번째로 설명드릴 섹션은 재난안전 모니터링입니다. 재난안전 모니터링 대시보드 중 제주도의 구조 활동 현황 대시보드입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 활동 데이터를 시각화한 태블로 대시보드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제주도에서 일어난 구조 활동의 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구조 활동의 현황을 원하는 조건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구조 활동의 빈도나 유형을 파악하고 반복되는 사고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구조 활동의 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데이터가 됩니다. 구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원인을 파악하여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는 자료가 되고요. 예를 들어 해양 구조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시간대에는 관력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대시보드는 구조 활동의 대응 시간을 줄이고 인명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비용 등을 분석하여
구조 활동에 대한 효율적 예산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구조 활동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합리적 예산 사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대시보드는 지자체 소방 의사결정 담당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대시보드는 아닙니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구조 활동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시계열 단위로 시각화를 했을 때 구조의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구조 시간이 줄어들m에 따라 점점 더 발전하는 그 지자체의 모습을 시민들에게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 모니터링 대시보드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수원시 치안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대시보드인데요. 이 대시보드에서는 112의 평균 출동 시간, 총 신고 건수, 출동 시간 분포, 신고된 범죄 유형, 면적 대비 치안 요소수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 신고된 범죄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요. 우리 지역 내 어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순찰 강화, CCTV 추가 설치 등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죠. 평균 112 출동 시간과 신고 분포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경찰의 사건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출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순찰 차량 배치나 출동 경로에 대한 교통 혼잡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경찰의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대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나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정 시간대별로 순찰 차량의 빈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서, 파출소, 순찰 차량, CCTV 등의 치안 인프라의 분포를 확인이 가능하고 치안 인프라가 적은 지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 대비 치안 인프라가 적은 지역에는 추가 배치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치안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동 시간이 긴 지역과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자체 내에서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시보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안 자원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요청과 배분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시보드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치안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신고 건수와 경찰의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차트로 바로 보여지게 된다면 시민들 자체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거주지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시보드는 성과 평가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고 건수 감소, 평균 출동 시간 단축 등의 진행한 개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치안 개선 활동 정책을 진행했고 진행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신고 건수와 출동 시간이 어떻게 감소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했던 정책 자체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책 반영 이전 신고 건수가 40%가 줄었다거나 평균 출동 시간이 몇 분 이상 단축됐다라는 등의 정양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성과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통계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수원시의 인구 종합 현황 대시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원시의 총 인구수, 세대별 인구수, 남녀 성비, 출생자와 사망자 수,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연도별 인구 변화 비율, 인구 분포, 인구 피라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고령화 정도나 출산율 추이, 젊은 층과 고령층 인구의 비율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출산 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비 정책 등 인구 구조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인프라 개발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는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 다른 지자체의 정보를 같이 보게 됨으로써 도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신규 주거지 개발이나 재개발 등 계획을 세우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인구 통계 대시보드의 또 다른 예시 중 하나인 수원시 테마별 인구 현황 대시보드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인구 테마를 유소년, 생산 가능 인구, 고령 인구, 학령 인구로 구분지어서 각 테마별 인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나 학령 인구의 증가를 통해 교육시설이나 보육 지원의 필요성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한 고령 인구 증감을 바탕으로 노인 복지와 의료 서비스 강화, 생산 가능 인구 지역의 증감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교통 인프라 개발과 같은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테마별 인구 증감세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된 지표입니다. 따라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학교 통폐합을 검토할 수가 있게 되고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장기 요양 시설과 같은 시설 확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대별 인구 분포의 경우에는 1인 가구나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형 주거지 개발이나 타운하우스 같은 주거 정책을 검토할 수 있고요.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과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을 비교하여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배치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업무예요. 한글 파일로 되어 있고 엑셀로 되어 있고 매번 수작업을 하고 계시고 엑셀로 만드는 차트 자체에 그 한계가 있고요. 한글 파일로 만드는 차트에는 더 많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로를 사용하게 되면 직관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색감으로 차트 화면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 차트를 그냥 이미지로 캡처하셔서 레포트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남양주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에서는 그 데이터 행정팀 이외에 민원팀과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 팀에서 하는 업무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태블로 대시보드로 지금 교환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